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10대 때와 50대에 느끼는 세월의 무게와 속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0대 때, 20대 때에는 흔히들 말하기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가지?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50이 되고 60이 됩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 문득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다 보면 그 길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마음과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습관 80가지라는 책은 후사카 다카시라는 정신과 의사가 지었으며, 현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인생을 한 줄기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여기고 되는 대로 노후를 맞이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노후라는 망망대해에서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되어버립니다.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노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버리는 것은 곧 나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워라밸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의 삶은 시간에 쫓기며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엉겹결에 맞이하는 휴식기인 퇴직은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될 때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왔던 일에서 분리되는 느낌이 어김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당황스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선 별것 아닌 일도 재미있어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젊었을 때는 나뭇잎이 굴러가는 것만 보아도 재밌어하고 와르르 웃곤 했잖아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웃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과 생활에 치여서 살다 보니 느끼는 감정도 무덤덤해지는 건 아닐까요? 생활 속에서 즐거운 일에는 지체 없이 반응이 나타나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생활은 마음의 힐링과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사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한다든가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방법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활이 단순화되어 지루한 날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부분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생활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이 소개되었는데요. 젊을 때는 하루가 짧고 1년은 길다. 나이가 들면 1년을 짧고 하루가 길다. 이 말에 고개가 끄덕이는 것은 저만의 일일까요? 생활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는 일기 쓰기도 좋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메모하는 형식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책 읽기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생각하고 느끼는 생활이 우리 생활에 활력을 주고 새로움을 창조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하기는 우리 몸 안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행복 물질인 아난다마이드가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전두엽을 자극해서 그 움직임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고 하네요. 즉 사고 능력이 활성화되어서 창조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독일의 문학가인 괴테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지루함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표를 계획하고 하고 싶은 새로운 것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학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퇴직 후 많은 날들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의미는 우리 스스로가 찾는 일입니다.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움을 향한 계획을 세워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규정이 설정돼 있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택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은 우리가 다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기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보기를 연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문화센터를 이용한 새로움에 대한 접근이나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 보기라든가 소소한 일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또 우리가 즉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범위가 넓어지고 용기도 더 생길 것입니다. 인생의 반을 무료하게 보내게 된다면 생각만으로도 상실감이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새로 시작하기는 생활에 활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퇴직 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작품 전시에 참여하는 것, 평소 하고 싶었던 음악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글쓰기에 도전해서 작가로서 활동하는 사례도 있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대학생 생활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사진작가로서 좋은 작품을 창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자의 많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취업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해도 예전의 업무나 수입 면에서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생활에 의미가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생활에 다시 리셋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이가 들면서 만나는 사람도 적어지고 외출하고자 하는 의욕도 상실되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외출할 건수를 만들어 보거나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소식을 전하고 동호회 참석 등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감히 버려야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말하자면 집 정리는 가장 쉬운 기분 전환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집에서는 기분도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긴다면 집안이 말끔하게 정돈될 것이고 집안의 공기도 순환이 잘 될 것입니다. 저자는 이 외에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언급합니다. 노후 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할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쓸 것, 고수익 보장 투자에 관심 갖지 말 것, 매일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할 것, 그리고 나 홀로 되었을 때 고독이 아닌 자유로움을 느낄 것,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매일 실천할 것. 이러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생활 패턴을 갖는 것은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천해야 할 일이 계획되어 있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기고 우울증이나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감사하기는 자신의 주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모두의 존재에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생활이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진다면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밝게 웃으며 사는 것. 이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게 될 것입니다. 소소한 우리의 생활이 우리 자신을 알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안정과 기쁨이 생기고 긍정적인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마송송이었습니다.